34만 5천 볼트의 고압 철탑에 올라야 하다 보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송전 전기원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만이 가능한 작업이다. 여기 스페셜한 전력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을 전선과 전선들 간의 간격을 고정시켜주는 스페셜 댐퍼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데 챙기는 장비가 어째 허술해 보인다. 전선에 타면은 손으로 가면은 장갑이 다 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양수경 파이프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전선에 끼고서 이걸 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직접? 예. 이게 그거군요. 여기 활선 살은 쪽에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여기. 이것저것 챙기고 보니 어느새 한 집. 올라가는 길도 평탄치 않다. 송전탑 대부분이 산 중턱이나 정상에 있다 보니 매번 이런 산행이란다. 지금 한 15km에서 20km? 아, 무조건 산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예. 힘드시지 않아요? 산을 오른 지 20여 분이 흘러서야 송전탑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상 80m 높이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 이곳이 오늘 작업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뭔가 부산스럽다. 지금 뭐 하신 거였어요? 올라가서도 볼 수 있는데 또 매너상 아, 올라가서 볼 수가 있어요? 급하면 못 내려오면 볼일 봐야죠. 작업의 매너를 지켰으니 이제는 안전을 챙길 차례. 허리식 안전벨트의 버클 잠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준다. 제작진도 송전탑에 오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기자분들이 승탑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 승탑하면 안 된다고요? 승탑하기는 여기는 미끄럽고 안전사고가 날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송전설로 접근이 불가능한 제작진 때문에 작업자의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내려오세요? 작업이 종료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 신발바닥에 남아있는 흙을 다 털어낸 다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송전탑을 오르기 시작한다. 50m 송전탑을 기준으로 승탑에 걸리는 평균 시간만 약 15분. 힘들다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다. 탑기둥에 드문드문 꽂혀있는 철막대를 잡고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암벽 등반이다. 올라올 때는 안전장비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 올라올 때고 이거 힘 떨어지면 어떻게 힘 빠지면? 안 떨어져 가서 모르지. 떨어져 보야 알겠지. 그래요? 위험한데요, 너무. 떨어진 사람 말이 없더라고. 극한의 상황도 농담으로 승화시키는 여유. 도대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상 송전 업무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위험한 일이다.
검정기로 전기의 차단을 확인하는 작업은 송전탑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야 가능하고 접지 작업을 해준다 해도 워낙 고압선이다 보니 곳곳에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선 자체에 전기를 차단시켜도 전선 자체에 유도전압이 남아있는 전류가 이제 철탑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래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전기를 먹죠. 34만 5천 볼트의 이 송전탑의 유도 전압은 15,000 볼트. 가정용 220 볼트 전압의 약 68배다. 게다가 맞은편 선로는 34만 5천 볼트의 고압이 그대로 살아있는 활선 상태.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현장. 우리에게 정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전탑에 오르는 것이 암벽 등반이라면 선로 점검은 고개에 가깝다. 철탑과 송전선 사이에 놓인 절연체, 애자를 건너고 나서야 꺼내드는 장비. 그런데 안전벨트보다 주름관이 먼저다. 전선의 굵기와 잘 맞아야 작업의 속도가 붙는다. 고심 또 고심. 결정 후엔 또 한참을 길을 들이고 나서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 그 모양이 왠지 낯설지 않다. 저기 링로프라 그래가지고 2차 추락 방지용으로 저기 뭐 보호장구 하는 거예요. 전선을 감싸 양쪽 고리를 연결해 주니 꼭 훌라후프 같다. 그러나 얕잡아 보는 건 금물. 작업자가 추락할 경우 전력선에 매달려 있게 하는 강력한 생명줄이다. 전선에 오른 작업자 셋 모두 링로프를 착용하면 준비 완료. 준비되었습니까? 출발! 드디어 출발이다. 어느 외줄타기 고개가 이보다 더 아슬아슬할까. 겨우 3cm가량 굵기의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가는 송전 전기원.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스페셜 댐포에 도착해 눈으로 마모 정도를 확인하고 렌치로 두드려 잠김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가 겨우 숨을 한 번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럼 보통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선생님? 시세마다 다른데요. 저희하고 일반인들과의 걸음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송전 전기원은 모두 약 5,500여 명.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송전 선로를 관리하다 보니 속도는 필수가 됐다. 이날 하루만 해도 작업 구간이 약 5km에 달할 정도.
송전 전기원들에게 대청소 기간은 매일매일이 인간의 체력적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맨 땅에서도 힘든 일인데 흔들거리는 전선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걷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곧장 추락이다. 그렇다고 뭐 하나 그냥 지나칠 수도 없다. 극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의 연속. 여기에 속도 유지까지 힘들다는 말이 절로 터져나온다. 힘들어. 그래도 겨우 송전탑에 가까워졌나 했는데 바로 또 이동. 작업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하루 8시간 이상을 꼬박 이렇게 전선에서 지내야 한다. 소변은 내릴 수도 있지. 큰 거는 내려가서 하고 소변만. 근데 이제 이쪽 바람 부는 쪽이 사른 쪽으로 가면은 안 오고 바람이 저쪽으로 스펙하는 거지. 저쪽 또 사른 쪽으로 오면은 소변을 못 넣지. 위험하니까. 이 송전선로가 거의 산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돈 벌어가면서 등산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산을 좋아하니까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릴 상황. 남달리 큰 담력으로 송전 전기원이 된 이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불편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전 전기원의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 날 당진 송전 전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거고 구형이고 3번은 새도고 여기 반짝반짝. 선로 정밀 점검을 통해 파악된 스페셜 댐퍼의 교체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선이 끊어지면은 이제 전선이 탈락되고 밑으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철탑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고장이 또 정전이 되니까 불량한 그 스페사에 대해서 지금 전량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장비의 규모부터 동원 인원까지 점검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번엔 맨몸으로 전선에 오르는 대신 스페셜 카라는 장치를 장착,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전선에다가 이 네 바퀴를 선이 4개잖아요. 네. 하단선 걸고 네. 상단은 여기다 걸고 올라 여기 가서 이 선이 있잖아요. 잡아 당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시작은 점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아래에서 잡고 있는 로프를 맨 채 송전탑에 오르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로프. 왜 굳이 메고 오르는 것일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심부름 빨아 가는 건데요. 여기 지금 올려가가지고 저 위에다가 긴 차를 걸어가지고 선을 내려서 저 카나 저 스페셜을 걸어 다 달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심하게 흔들리는 로프. 선로 위에 자리 잡은 송전 전기원들에겐 로프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로프를 낚아채는 데 성공하고 이제 장비들을 하나씩 위로 올릴 차례. 첫 번째는 스페셜 카다. 육중한 스페셜 카에 공구 벨트까지 그 무게만 약 60kg. 잘 올라간다 싶더니 또다시 불어온 거센 바람 앞에 힘없이 방향을 잃고 마는 스페셜 카. 하필이면 활선 쪽이다. 하고 전선하고 살아있는 전압하고 접지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류가 선을 타고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밑에 있는 작업하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작업하는 사람이나 다 감전의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 별 수 없이 스페셜 카를 다시 내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 무슨 신의 장난일까? 이번엔 로프가 말썽이다. 활선에 로프가 닿으면서 스파크라도 발생한 걸까? 보이지 않기에 더욱 불안한 상황. 가까이 있던 송전 전기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로프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도. 감전사고의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활선 사이에 걸려있던 전선이 빠졌다. 또다시 전선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로프를 챙겨보지만 바람이 쉬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이거 올려!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럴 땐 방해물이 하부보다 적은 상부로 올려주는 편이 좋다고 한다. 다행히도 상부 작업자에게 무사히 스페셜 카가 전달됐다. 따고 타라. 스페셜 카의 네 바퀴를 전선의 위치에 맞춰 모두 고정시켜주면 장착 완료. 확실히 훌라후프 모양의 링 로프보다는 안정된 느낌. 그래도 바람에 흔들리는 건 비슷해 보인다. 작업하실 때 흔들흔들 거리시겠어요? 흔들거리죠. 그럴 때 좀 무섭지 않으세요? 좀 바람 많이 불면 좀 어지러울 때 있죠. 어지러워. 바람이 심하게 막 중간 가면 어지러워.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교체할 스페셜 댐퍼를 올릴 차례. 한 번에 3개씩 모두 약 24kg 정도. 완전! 이렇게 올려진 스페셜 댐퍼들은 모두 스페셜카에 장착되게 되는데 팔 힘으로만 끌고 가기엔 꽤나 무거워 보인다. 계산해봐야죠. 5개 달렸을 경우에 40kg 사람 무게 또 카 무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00kg가 넘는 건가요? 그렇죠. 200kg 다 되죠. 약 200kg에 육박하는 스페셜 카를 오직 팔 힘으로만 끌고 가야 하는 작업. 손상된 스페셜 댐퍼도 수거해야 하니 시간이 갈수록 가벼워지리란 희망도 없다.
그런데 스페셜카의 멈춤까지 정확한 위치에 맞춰줘야 한다. 거리 측정기로 다 일일이 재가지고요. 간격표 아, 스페이서 댐퍼 간격표네요. 39m에 첫 번째 채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66m에 하나 채우고 그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이 광팍이라고 해가지고 거리 측정하는 망원경이 있어요. 송전탑에 연결된 3개의 전선 중 가운데 전선의 작업자가 리더를 맡게 된다. 광파 측정기로 잡은 정확한 위치에 스페셜 댐퍼를 먼저 설치하고 나면 상하부 남은 작업자들이 눈으로 그 위치를 확인.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스페셜 댐퍼를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스페셜 댐퍼 하나를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 20초가량. 댐퍼의 잠금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 작업을 거쳐도 약 300m 길이의 전선에서 스페셜 댐퍼를 교체하는 데 평균 3-40분이면 충분할 정도다. 구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아요. 근데 어떤 구간은 막 4개, 6개씩 돼요. 그렇다고 결코 만만히 볼 작업은 아니다. 200kg 이상의 스페셜카를 끌고 가다 보면 10분도 안 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기 마련이다. 특히 오르막은 그야말로 극한이다. 아유, 깎으면 도저히 못 올라가. 전선 오르막 앞에서는 연륜도 나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 하부 작업자에게 SOS를 요청하고 송전선 중간에서 갑자기 스페셜 댐퍼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기 카 타는 사람들이 힘을 붙여. 그래가지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스페셜카에 달려있는 스페셜 댐퍼를 모두 내려주는데 내려놓고 간다. 그러고도 힘에 부쳤을까. 스페셜카를 아예 허리벨트에 메어준 다음 전선 위를 직접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제야 2번째 송전탑 도착. 역시나 휴식 없이 바로 이동이다. 팔 아프지 않으세요? 팔 아프지요? 왜 안 아파요? 그 미는 요령도 있나요? 그런 거 있어. 그냥 힘으로 이런 거지 뭐. 시작점의 내리막이 유일한 휴식이랄까. 뭔가 이상한 느낌. 다시 조금씩 되돌아가 보는데 전선이 손상돼 있다. 충격이 더 가해지면 단선될 수 있는 위기 상황. 전선 상태 좀 어때요? 전선 상태가 좀 많이 손상이 됐는데요.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내부 심선이 드러날 지경. 지금 당장 감전이나 합선, 누전 등의 사고가 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소선이 단선된 개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놔뒀을 경우는 계속해서 전선 단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스페셔 댐퍼 교체 작업을 멈추고 바로 전선 보수 작업에 나서는 송전 전기원들. 동원되는 장비만 봐도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선 압축에 쓰일 엔진 압축기. 이 장비 하나를 올리기 위해 트럭까지 동원됐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맥이나 해세요. 이거 다 땡겨.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하는 트럭. 로프가 팽팽해지면서 압축기가 서서히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압축기가 스페셔카에 무사히 안착해야 첫 난관 통과. 석 대의 스페셔카가 수리 지점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이루게 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오는 아찔함. 저 위에서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선이 깡심 부분하고 알루미늄 부분하고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속심 깡심 부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스리브라고 그걸 알루미늄 부분을 후에 찍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선을 잘라 내부 속심을 연결하고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는 작업. 하지만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전선을 그것도 고공에서 수리하는 작업이니 송전 전기원들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남아있는 유도 전압이 스파크라도 일으키면 그대로 감전사. 때문에 고공에서의 작업은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선 위에서 줄톱질을 하는 게 과연 사실인지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스러울 만큼 안정된 자세. 어느새 피복 정리는 끝나고 알루미늄 선을 연결해줄 차례. 여기에 마지막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정확한 압축을 위해서는 유압을 조절하는 하부 작업자와 양쪽 전선을 잡고 있는 상부 작업자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찍어. 절연 테이프 역할을 하는 강심 압축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찍어. 오라이.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선생님 다 끝나셨나요?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랑만큼이나 예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전선 보수 작업이 끝났다.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불량 개소를 우리가 발견해서 이렇게 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나면은 그 보람도 있고 이제 깔끔하고 뒤처리가 깔끔하게 잘 됐으니까 이래 좋잖아요.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가 딱 내려오니까 뭐 이제 마음이 좀 푸근해지죠. 아 그러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극한 작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또 편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아니면 또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밝은 빛을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된 사람들. 평균 나이 50세. 살아온 인생의 반 이상을 고공에서 보내온 송전 전기원. 이들이 만약 그만둔다면 누가 이들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